네, 데일리 라이브 2부 이어가도록 하죠.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요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. 그렇죠. 특히 네. 뭐 이제 고점 대비 조정 권역에 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미국의 S&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수의 흐름 분위기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오늘 이제 뭐 사상 최고가 관련해 좀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좀 시장에서 좀 사실 이제 시장이 올라오고 있을 때는 좀 약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생길 수도 그렇죠. 있죠. 예, 그래서 네. 이제 그런 것들 좀 어떤 것도 있을지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. 네. 일단 뭐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시장 상승, 전 세계 어떤 주식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이제 미국, 또 네. 한 유럽 정도, 그리고 아시아권은 살짝 좀 쉬긴 했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어떤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가 돼서 좀 시장 끌어올렸던 한 주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 검정색소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미국 S&P 500, 네. 그다음에 이 주황색소로 나타나는 것이 전 세계 글로벌 지수입니다. 그 ACWI US라는 티커로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이 네. 되어 있는데 해당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선진국이라든가 뭐 이머징 시장들 합쳐서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85% 정도를 차지하고 설명하는 이제 시장이에요. 그래서 두 지수 모두 지금 신고가를 찍은 상태고 지금 뭐 연일 좀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 굉장히 뜨겁구나 네, 네. 싶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또 생겨나고 있죠. 사실 시장에 이제 뭐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점을 경신하는 상황이 되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. 네, 역시나 네.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말씀을 네. 좀 드릴 거고요. 지금 차트상에 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이 PR, 그 대표적인 뭐 밸류에이션 지표죠. 이제 PR 네. 지표를 이제 나타낸 건데 지금 이제 회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맨 하단에 이제 회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전 세계 지수의 이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혹은 이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S&P 500 지수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공이 또 최고가를 또 접근을 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적이 좀 빠르게 좀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가가 먼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이제 빌미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 또 빌미가 될 수가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왔다. 지금 네. 차트 이제 다음 차트는 이제 네. 제가 S&P 500만 따로 떼서 떼서 또 준비를 했는데 네, 네. 지금 뭐 S&P 500만 한정해서 좀 PR 지표로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22.3배 정도, 연초에 한 21배 정도 됐었었고요. 네, 네, 이제 4월 초에 이제 상호관세 나오면서 이제 18배 수준까지 떨어졌었어요. 예, 10년 평균치가 한 18.6배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평균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올라온 상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밸류 수치도 좀 더 빠르게 좀 올라오는 상태고요.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는 네. 조금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실적이 움직이는 것 대비했을 때 주가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건 수치로 어쨌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걸 감안한 전략이 조금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. 저희 매주 ETF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강도는 어떠한지도 또 확인을 하고 있어요. 그것도 좀 볼까요? 네, 우선 최근 동향 중에 좀 들어진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게 이 미국 외 주식형. 그렇죠. 예요.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좀 이제 주의해야 될 포인트라고 좀 짚어볼 수 있을 만한 게 결국 이 미국의 정책 또 이제 월요일 날 또 어떤 이제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. 또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특히나 뭐 최근 들어서 이번 정권 들어서 뭐 SNS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빠르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맞아요.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ETF 시장에서도 자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기존에 이제 미국 주식 중심으로 좀 자금이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이 미국 외 주식으로 좀 자금 유입되는 부분들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네. 주황색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미국 주식형, 뭐 S&P 500이라든가 뭐 미국 섹터라든가 뭐 미국 배당이라든가 이런 미국 주식형들에 대한 자금. 그다음에 검정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미국 외, 뭐 선진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 자금입니다. 네. 물론 축이 조금 달라요. 사이즈 그러네요. 자체는 다르지만 네. 지금 차트상 나타나 있는 이 각도로 좀 보시게 되면 미국 주식형에 대한 뭐 최근 3주 동안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주식형에 대한 어떤 수요보다는 미국 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좀 더 관심도는 좀 높아지고 네, 있구나 네. 정도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맨 하단에 깔려 있는 이 짙은 회색선, 네. 요거는 이제 미국제 단기물 ETF 자금인데,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파킹형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좀 정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최근에 또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그렇죠. 이런 단기물 어떤 이제 뭐
단기물 위주로 좀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주식형 쪽으로 좀 관심 가고 있다 네.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이제 기울기, 가파르기를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주식 외 쪽으로, 미국 외 주식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의 유입이 강한 강도로 들어오고 있다.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제 시장 내에서의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, 분위기 좋았던 것들, 신고가 되고 있는 것들 그렇죠. 위주로 좀 확인해 볼까요? 우선 주식 신고가를 보는 이유는 좀 간단하죠. 네.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신고가 들어간 종목들은 또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. 그래서 어떤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나 요건 좀 계속해서 좀 체크해서 좀 보고 있고요. 지난주 이제 신고가 쳤던 ETF들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이 블록체인 하는 네.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쪽들 뭐 시세 강하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블록체인 산업 관련된 ETF들도 역시나 여전히 강했다라는 네. 부분들. 이거 외에도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부분적으로 좀 올라왔었고 이외에도 이제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 소개해드리고 있는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네. 것들도 역시나 신고가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. 이거 외에도 뭐 개별 섹터라든가 산업 내에서 좀 두드러진 게 대형 은행, 미국 쪽 그리고 뭐 천연 자원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이쪽은 여전히 뭐 계속해서 뭐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받고 있다라고 네.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개별국 단에서는 지금 뭐 이스라엘이 좀 계속 신고가 좀 치고 그러네요. 있어요. 그래서 네. 뭐 어떤 진화학적 이슈의 당사자 국가이긴 합니다만 요즘 뭐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슈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의외다 하면서 전해드렸던 바인데 여전히 그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는 게 또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. 저희 최근에는 이제 뭐 글로벌 시장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한국 시장이에요. 저희 초입에 이야기 드린 대로 아시아 시장이 뭐 지난주에는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한국장이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쪽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우선 뭐 지난주 이제 한국 시장, 한국 ETF 시장만 국한해 좀 이제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시세 분출을 하던 뭐 증권이라든가 뭐 원자력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보였고 네. 이제 기존에 약간 좀 약세 계속해서 보여오던 뭐 전기차라든가 혹은 뭐 포스코 그룹, 뭐 2차 전지 이쪽들이 좀 올라왔다. 지금 차트로도 좀 확인이 되는데 네. 지금 가로축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이제 지난 한 주만 네. 정리를 한 거고 지금 세로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2025년 YTD. 그래서 연초 대비. 예, 6월 27일까지고 이제 지난 한 주만 좀 따로 떼서 이제 네. 가로축을 좀 분류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왼쪽 위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좀 주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보였고 다음에 좀 약했던 부분들이 좀 그러네요. 올라왔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실적 추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체크를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게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는 이미 한번 반영을 했어요. 한번 땡긴 상태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따라오는 부분들.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도 지금 뭐 격주 단위로 또 계속 자료 발간을 하고 맞아요. 있다 보니까 네.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한 차례 붐업이 되고 또 덜 올랐던 것들 위주로 키 맞추기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이제 또 실적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만큼 앞으로는 숫자에 조금 더 민감하게 포트 구성을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특징 ETF들 좀 쭉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뭐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우선 지난주 S&P 500만 가지고 좀 네.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랑 지금 좀 경향이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 좀 비교를 해보려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지금 차트에 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뭐 초대형, 뭐 성장, 뭐 퀄리티, 뭐 최소 변동 막 이런 여러 가지 네.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S&P 500 내에서 이 파생된 ETF예요. 미국의 대표 대형주 500개 내에서 퀄리티가 우수한 기업들, 뭐 퀄리티, 그다음에 변동성이 낮은 뭐 저변동, 네. 그다음에 뭐 주가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모멘텀 이런 식으로 이제 S&P 네, 500 네. 내에서 파생된 것들이고 요거를 이제 세로축은 이제 작년 수익률, 그다음에 가로축은 올해 지금 7월 4일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로 수익률. 해서 좀 비교를 네. 해봤습니다. 지금 뭐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공이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 모멘텀. 그러네요. 잘 가는 주식들이 계속 잘 네. 간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고 그다음에 초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강했는데 올해는 조금은 좀 주춤하고 있고. 주춤하는 국면이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조금 이제 꾸준하게 좀 성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뭐 퀄리티라든가 혹은 이제 뭐 성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뭐 연이어서 좀 차트 또 네. 넘어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좀 있어요. 지금
차트 내에는 지금 모멘텀, 하이베타, 뭐 저변동 요 정도 3개 정도 정리가 네. 되어 있는데 모멘텀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가 상승 탄력이 높은 계속 잘 가는 종목들만 것들. 이제 엮어서 네. 이제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변동은 반대로 완전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네.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는 종목들만 묶어서 만든 형태라고 시장 대비 저변동이라는 그렇죠. 거죠. 변동성이 좀 네. 주가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ETF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음. 지금 이제 최근 1년 동안 이제 주가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 지금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모멘텀이라든가 하이베타라든가 이런 쪽들은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와요. 근데 저변동은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빠질 때도 좀 덜 빠지는 그렇죠.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. 네네네. 그래서 이런 특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어떤 뭐 이익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공식적으로 막 나타나는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뚜렷한 좀 경향성은 좀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주가 변동성이 좀 높아질 것 같다라거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모멘텀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하게 되면 좀 변동성이 낮은 것도 좀 네. 같이 가져보자라는 거 같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포트 안에서 이제 조금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심어가는 것 정도는 생각을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외에 개별 ETF 가운데 눈에 띄었던 게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우선 크게 한 2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.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주택건설 관련된 ETF입니다. 주택건설. 네. 네.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지금 2개 정리한 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자금도 유입된 거로 좀 필터를 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네. 지금 이제 주택 건설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금리가 조금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조금은 이제 그렇죠.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서 이 주택 건설 관련된 거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주가예요. 주가고 지금 52주 신저가 부근에 좀 기고 있다가 좀 지난주에 살짝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네요. 네. 그래서 약간 시세 초입이 될지 아니면 뭐 단기 반등일지 요거는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따져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좀 자금 유입이 동반되면서 좀 올라왔다라는 네.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은행 쪽 ETF 좀 넘어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.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죠. 그렇죠.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지금 주가는 다시금 이제 52주 신고가 넘어서서 지금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자금도 조금 들어왔고요. 좀 이유를 결국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규제를 좀 약간 완화하는 부분들, 어떤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혹은 뭐 대출 어떤 이제 담보 비율 관련해서 혹은 뭐 자본 비율 규제 네. 관련해서 뭐 SLR 규제를 좀 완화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기대에 좀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택건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은행은 뭐 일단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에요. 둘 다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같습니다만 주택건설 관련해서는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은행 관련해서는 이제 어닝 시즌 초입에 그렇죠. 네. 어떤 이야기 하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ETF 시장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.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ETF도 확인해봤어요.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